집사부일체에서 이장희가 조영남, 송창식, 윤여정, 김수현과의 남다른 우정을 전한 가운데 차은우와 신성록이 타임캡슐 편지로 멤버들과 돈독한 우정을 약속했다. 20일 방송된 SBS 예능 집사부일체가 전파를 탔다. 먼저 이장희는 은퇴를 한 게 아니고 그때 노래 잘하고 있었는데 당시 대마초 파동이 일었다면서 나는 그때 심야 DJ를 하고 있었는데 나를 저녁에 갑자기 서대문 구치소에 데리고 갔다고 떠올렸다. 이어 그는 창밖에 눈이 내리더라. 윤을 보고 내가 한때 제일 유명한 가수, 작곡가였는데 내 잘못된 행동으로 여기 와 있구나. 이제는 어떻게 하지? 이걸 그만두라는 건가 보다 싶었다면서 그렇게 은퇴를 결심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때 절친 송창식이 등장. 이어 송창식은 창 밖에는 비가 오고요를 이장희와 함께 만들었다면서 세시봉 식구들끼리 낚시 가던 날 윤여정 생일이었다. 그래서 생일 축하곡이 됐다면서 이를 회상했다. 이장희는 얼마 전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은 윤여정 소식에 나랑 국민학교 동창이라며 오랜 세월 이어온 소장한 인연이라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장희에게 장희야 여자친구 있다며 예쁘냐? 라며 깜짝 폭로. 이장희는 어떻게 알아? 예쁘다고 받아쳐 웃음을 안겼다. 이어 조영남이 이장희 잘된 건 본인 덕이라며 그의 영상편지도 연결됐다. 조영남에 대해 송창식은 세시봉 멘토인 조영남, 정신적 지주인 큰형님이라고 언급. 조영남은 장인의 삼촌이 내 동창이었다. 우리 노래하는 걸 보고 가수가 됐다고 하더라고 했고 이장희도 이를 인정했다. 이때 조영남 역시 이장희가 제일 성공한 거 70이 넘어서 사랑을 찾은 것. 여자친구한테 장미 백송이 선물하더라고 했고 이장희는 수줍은 미소를 지었다. 이장희가 자리를 비웠고 멤버들만 숙소에 모였다. 모두 오늘 자는 게 마지막 섭섭하다면서도 그래도 졸업여행이 울릉도라 낭만 있다며 설렌 모습도 보였다. 다음날 다시 바다 앞에서 모였다. 함께 카약을 즐기자 모두 마지막까지 액티비티라며 아이처럼 즐거워했다. 신성록은 이승기에게 방송 아니어도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 사는 얘기하면서 같이 늙어가는 거지 라며 이승기를 향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승기는 사랑합니다 라며 손가락 하트로 신성록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차은우는 양세형과 함께 배에 탑승하며 요즘 뭐가 행복일까 싶었다. 차은우는 있는데 동민이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면서 이빠른 소리가 아니라 형들 만나러 오는 게 즐거웠다. 일하는 느낌보다 형들과 설레고 즐거웠다고 말했다. 다시 이장희의 울릉천국 센터에 모였다. 이장희는 나에게 천국은 자연과 좋은 친구, 음악이다며 울릉천국을 언급. 밸런스 게임에서도 남은 평생 노래와 사랑 중 한 가지만 한다면 사랑이라 꼽자 모두 역시 로맨티스트라며 감탄했다. 하지만 사부 이장희에게 인생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친구라고도 했다. 그는 자신의 친구에 대해 시대가 만들어준 선물, 모네 화가들이 교류한 것처럼 한 시대가 맺어진 인연이라면서 그 친구 중 하나가 아카데미 수상까지 받지 않냐며 또 한 번 윤여정을 언급하기도 했다. 사부와 친구들처럼 값진 인연의 멤버들. 오늘이 촬영 마지막이란 것에 대해 차은우는 가슴 한편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있었다. 면서 오기 전 쓴 편지도 공개, 무려 추억의 타임캡슐 준비해왔다. 그는 형들과 시간을 담기 위해 준비했다. 60하고 하나 됐을 때 오늘 추억하고 싶다. 며 타임캡슐을 울릉도에 묻고 싶다고 했다. 모두 울릉도 와서 같이 보면 되겠다. 울릉도 와서 생각날 것이라며 서로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담았다. 모두 10에서 20년 뒤에 와서 보고 싶다. 60하고 하나일 때 꼭 열어보고 싶다. 면서 특히 동현이 형이 그렇게 될 때 2041년에 다시 오자고 약속했다. 이어 집사부 멤버로 마지막 사진을 남긴 멤버들. 다 함께 21년 뒤에 보자고 약속하며 끈끈한 우정을 다졌다. 이후 예고편에선 1일 제자 박군의 출격을 알려 벌써부터 기대감을 안겼다. 이장희 나이 프로필 과거 사건 전부인. 이장희는 음악 감상실 세시봉과 포크록으로 대변되는 70년대를 상징하던 주요 대중음악인 중의 한 명입니다. 당시에는 보기 드물었던 싱어송라이터로서 혹은 작곡가, 프로듀서로 활약함으로써 여전히 한국의 대중음악에 자신의 자취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장희는 1947년 생으로 올해 75세로 세시봉의 주요 멤버였던 윤영주, 송창식과 동갑내기 친구이며 1945년 생인 조영남에게는 2살 터울 동생입니다.
홍일점 멤버였던 배우 윤여정과도 역시 동갑 친구이며 초등학교 동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보기에 한참 어린 막내 취급을 하던 김세환은 1948년 생으로 겨우 1살 차이가 납니다. 경기 오산 출생이지만 한국전쟁으로 인해 경남 마산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초등학교 4학년 때 서울로 올라와 서울중과 서울고를 거칩니다. 중학교 시절 삼촌의 친구였던 조영남의 기타 연주를 보며 음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고등학교 때 이미 팝음악 500여 곡의 가사를 줄줄이 외울 만큼 음악에 푹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학업과는 거리가 멀었다 합니다. 그럼에도 4살 때 천자문을 뗐을 정도의 천재성과 자식 걱정하는 어머니를 위한 마음이 한몫하여 단지 일주일간의 벼락치기 입시 공부로 연세대학교 생물학과에 합격합니다. 하지만 세시봉으로 상징되는 평생의 음악적 동지들과의 만남으로 결국 학교는 뒤로 하고 음악 인생을 걷게 됩니다. 1971년에 DJ 이종환의 권유로 정식 데뷔한 후 겨울이야기, 그건 너,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한잔의 추억 등 자신이 그간 작곡해 놓았던 곡들이 연이어 히트되며 70년대 대표적인 싱어송라이터로 명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1973년에는 인기 라디오 프로그램이었던 동아방송에 영시 위 다이얼 위 DJ도 맡으며 한창 음악인으로서 고공행진을 하게 됩니다. 1974년에는 교제해 왔던 이대 불문과 출신의 서혜석과 결혼을 하며 개인사도 한창 꽃을 피웁니다. 아내인 서혜석은 동일방직 창립자이자 회장의 딸로서 소위 재벌가 2세로 더욱 세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또한 이장희의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는 첫사랑이었던 아내를 위해 만들었던 곡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노래는 당시 데이트를 쳤던 영화 별들의 고향 위 OST로 쓰이며 대중들에게 깊이 각인되어 명실상부한 이장희의 대표곡이 되었습니다. 결혼한 두 사람은 이후 슬하에 일남 일녀를 두게 되지만 이장희가 미국에 있던 80년대 초반에 이혼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장희는 2번의 결혼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두 번째 부인과의 결혼 시기와 이혼 시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이장희는 1975년 12월 초 윤영주 등과 함께 연예인 대마초 사건에 휘말리며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당시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을 마친 후 구속 수감되기까지 하는데요. 이후 그건 너, 불 꺼진 창, 한잔의 추억 등 이장희의 대표곡들이 정권 비판적이라는 이상한 이유로 금지곡까지 되면서 활동정지 상태에 이릅니다. 이 시기에 스스로 가수 생활을 접자는 생각을 하게 되며 이에 사실상 5년 남짓한 공식적인 가수 생활을 마감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음악 활동을 손에 놓은 것은 아니었는데요. 반도 패션이라는 옷가게를 성공적으로 경영하면서도 그룹 사랑과 평화에 한동안 뜸했었지, 장미와 같은 히트곡을 제조하거나 김현식, 김수철 등의 후배 가수들을 양성하기도 합니다. 한참이 지난 1988년에는 김한선의 3집, 4집에도 관여하며 녹슬지 않은 작곡 능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후 1980년에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이주한 이장희는 남다른 사업 수완을 발휘하며 레스토랑과 라디오 방송국 운영으로 상당한 재산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산의 규모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미국에 있을 당시 친한 지인들 부부 열상과 멕시코 크루즈 여행을 떠났는데 비용을 모두 본인이 부담했다 하니 상당히 부유함을 알 수 있을 듯합니다. 미국에서 은퇴를 준비하던 이장희는 과거 우연히 들른 울릉도의 풍광에 반해 2004년 미국 생활을 청산하고 울릉도에 정착하게 됩니다. 농장을 포함한 약 14,000평의 땅을 매입하고 스스로 울릉천국이라 명한 이곳에서 자연과 친구들과 버타는 삶을 살게 됩니다. 현재는 이장희가 기증한 500여 평의 땅에 지자체 예산으로 건립한 울릉천국아 트센터에서 상설무대 공연도 가지며 자연과 버타는 모두가 부러울 만한 만년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